평범하게 집을 나선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6년 9월 15일, 대구에 살던 52세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택시를 타고 북부 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다시 버스를 타고 팔달교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 누구도 이들의 행적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닷새 뒤 낙동강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낙동강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시신, 그리고 경찰이 집을 수색하던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던 경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집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낙동강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휴대전화, 열쇠, 현금,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나 절도 목적의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붙박이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과 이불로 여러 겹싸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백골 상태였습니다. 숨진 사람은 26살 장녀였습니다. 도대체 왜 장녀는 오랫동안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초등학생 아들이 남긴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됩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합니다. 3부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초등학생이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요? 경찰은 집안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수와 종이접기 책을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경찰은 이 메모가 실제 유서인지 아니면 평소 적어두었던 글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13일째, 낙동강 하류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이미 숨진 어머니뿐.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수사를 진행할수록 한 사람을 향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붙박이장 안에서 발견된 장녀의 시신 주변에서는 어머니의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장녀의 시신을 오랫동안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녀는 언제 사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마침내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론조차 모든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 사건의 결말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정황을 종합해 어머니가 장녀의 시신을 은닉했고 이후 아들과 함께 낙동강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체 은닉과 승낙살인 혐의로 어머니를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장녀는 왜 숨졌을까요? 시신은 왜 수년 동안 집 안에 있었을까요? 아들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3자의 개입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세요.